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지금은 불편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혼자 지내고 있는데, 나쁘게 헤어졌다 해도 지난 5년의 결혼 생활이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건지 아직은 혼자인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하네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쁜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줄 알고 살았던 여자의 실체를 알고 나니 그 행복하고 좋았던 시간들 모두가 다 거짓으로 느껴지고 저의 그 시간과 추억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듯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도 털어놓고 욕이라도 실컷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한때는 내 가족이었던 사람이라 그런지 그런 얘기를 지인들에게 쉽게 꺼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란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아버지가 떠나셔서 그런지 저는 아버지 얼굴도 희미할 뿐 기억도 별로 남아있지 않고 그저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어머니가 유일한 가족이었고 저의 전부나 다름이 없었죠. 그건 저희 어머니 역시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남편 먼저 떠나보낸 젊은 과부가 아들 혼자 키우며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되고 힘드셨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흔한 드라마 스토리처럼 온갖 고생을 다하며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도 별로 없었고 그저 방 한 칸 얻을 보증금이 전 재산이었던 어머니는 저를 먹이고 입히려 참 갖은 애를 쓰셨습니다. 보험도 팔아보고 정수기도 팔아보시고 이것저것 영업직이며 생산직이며 가리지 않고 일을 해오셨지만 어머니 혼자 힘으로 두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그리 넉넉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신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어머니가 일을 하시는 동안 저는 어린이집에 있어야 했고 그렇게 월세에 어린이집에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저축을 할 여력도 없으셨답니다. 그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돈이 모이질 않고 늘 빠듯했는지 세상이 두렵기도 하고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하셨다네요. 그 시절에 어머니 혼자 저를 어떻게 키워내셨을지 저도 저희 어머니가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의 그런 고생을 제가 일찍 알아들였으면 좋으련만 사실 저는 그리 좋은 아들은 되지 못했습니다. 딸들에게 어머니의 존재가 각별한 것처럼 아들들에게는 아버지의 존재가 유난히 필요한 법이죠. 그래서 저는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며 늘 그런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와 단둘이 캐치볼을 하거나 추억을 쌓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면 저는 그 친구들이 눈물이 날 만큼 부러워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괜히 툴툴거리는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괜히 못되게 구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곤 하셨죠. 어머니도 나름대로 제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어 하셨지만 엄마와 공놀이를 하는 것으로는 아버지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그런 추억도 참 소중한 것이었을 텐데 너무 어렸던 저는 그 소중함을 몰라도 너무 몰랐네요. 늘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고생이시던 어머니가 휴무까지 내시면서 저를 야구장으로 데려가셨던 날에도 저는 제 손을 잡고 있는 어머니의 손보다 옆자리에서 아버지와 유니폼을 맞춰 입고 있는 일면식 없는 어느 부자의 모습을 동경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제가 얼마나 철이 없었던 건지 잘 알고 있지만 겨우 10살 난 제게는 그런 결핍이 너무 큰 고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저에게 늘 뭐든지 해주고 싶어 하셨고 또 그렇게 해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어머니의 노력과 사랑을 너무 뒤늦게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없던 사춘기 시절 어머니에게 괜한 짜증을 내고 어머니를 너무 외롭게 뒀네요. 경수야, 또 어디 나가니? 저 약속 있어요. 빨리 나가봐야 해요. 어디 가는데 그래? 친구들이랑 PC방 가기로 했어요. 그거 오늘 꼭 나가야 하는 거야?
오랜만에 엄마 쉬는 날인데 엄마랑도 좀 같이 시간 보내자. 아, 친구들이랑 이미 약속한 건데 어떻게 하라고요? 됐어요. 어차피 맨날 보는데 뭘 또 같이 있어요. 그래? 그럼 조심히 다녀오렴. 아마 어머니는 그때 많이 외로우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셨을 때 어머니 나이가 겨우 30 초반이셨으니 젊어도 너무 젊으셨습니다. 남들이 한참 젊음과 신혼을 즐길 나이에 혼자가 되셔서 온갖 고생만 하고 지내셨으니 뒤늦게 얼마나 큰 외로움이 몰려오셨을까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그런 외로움을 알아차리지 못한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딸이라서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일찍 알아차리고 좀 애교 있고 살갑게 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너무 늦은 후회들이 밀려오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어머니에게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네요. 가끔은 제가 어머니에게 걸림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놓고도 자식만 없었으면 얼마든지 새 출발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어머니가 평생을 혼자 지내오셨던 것은 어머니가 외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싶지 않으셔서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어머니는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마흔이 코앞인 저는 아직까지도 제 생각밖에 하지 못하겠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어린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을까요? 그렇게 저만 보고 열심히 살아오셨던 어머니는 저와 함께 지낼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이 평생의 꿈이셨던 분입니다. 그것도 오로지 절 위한 목표이셨어요. 사실 어린 시절 저는 이사를 정말 많이도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형편상 싼 집만 찾아다니시다가 보니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했고 1년 만에 집을 비워주거나 중간에 내쫓기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전학도 꽤 많이 다녔고 이삿짐을 풀지도 않고 그대로 이사를 나갔던 적도 있었죠. 돈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끔찍한데 거기다가 어린아이 데리고 매번 이사를 다니는 것이 얼마나 고생이셨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바람이셨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신 덕분인지 결국 그 꿈을 이루셨네요. 어머니의 노력으로 드디어 집이 생겼던 그날 저희 모자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조그만한 마당이 딸린 귀여운 2층짜리 작은 주택이었는데 저희에게는 그 집이 대궐집 같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가던 날 어머니가 제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난다는 어머니 말씀에 저도 왠지 마음이 아려왔었죠. 물론 그 뒤로도 오랜 시간 은행 대출을 갚아야 했지만 결국 우리 집이 되었고 어머니는 그제서야 마음의 안식을 가지실 수 있으셨습니다. 내 집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참 대단한 것이었어요. 늘 쫓기듯 사셨던 어머니는 집을 가지신 뒤에야 겨우 한숨을 돌리셨으니까요. 그 뒤로 시간이 흘렀고 제가 나이를 먹은 만큼 작고 오래된 그 집도 연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행복했던 그 집도 곧 수명을 다해가고 있었네요. 그 와중에 다행이라면 세월이 흐른 동안 그 동네 땅값이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이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살던 그 시절만 하더라도 주변에 커다란 건물 하나 없이 조용한 주택가 동네였는데 최근 10년 사이 대형 빌딩의 백화점에 동네가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달라져서 덩달아 저희 집 집값도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번에도 묘수를 생각해 내셨어요. 어차피 나이 들어 언제까지 일을 하실지도 모르겠고 오래된 집 고쳐가며 사느니 차라리 빚을 내서라도 집을 새로 지어 올리자 싶은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그럴 때 보면 어머니는 저보다도 머리가 비상하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집이 있어도 그런 생각은 쉽게 못할 것 같은데 어머니는 늘 한 발 앞을 생각하고 계셨네요. 결국 어머니 뜻대로 재건축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 빌라를 지어 나머지는 세를 주고 위층에 저희가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어머니는 건물세를 받으시며 앞으로 노후 걱정이 없게 되셨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해주기만 하시고도 아들한테 기대고 싶으진 않으신지 어머니는 제게 손 한번 벌리려 하신 적이 없으셨네요. 그렇게 작은 건물이지만 나름 건물주가 되셨던 어머니는 직접 건물 관리에 청소까지 도맡아 하시면서 건물을 살뜰히 꾸리셨습니다. 매번 주변 쓰레기 하나까지 직접 주워 다니시며 건물에 대한 애착이 참 많으셨죠. 이 집에서 경수 너 대학까지 보내고 이제는 나 죽을 때까지 이 집 덕에 걱정 없이 살다 가겠구나. 앞으로도 이 집 터에서 우리 경수 결혼도 하고 자식도 보고 그럼 그 자식까지 여기서 살다가 그렇게 평생 우리 가족들이 덕 보면서 살면 참 좋겠다. 어머니는 이제는 다른 걱정이 없다 싶으셨는지 언젠가부터 저의 결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지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저도 젊다 싶었고 결혼 생각도 별로 없었던 터라 막연한 미래의 일인 줄만 알았죠. 내가 딱히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니 적당한 나이가 되면 결혼이라는 것은 알아서 다 이루어지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참 빠르더군요. 한참 멀었다고 생각한 미래는 너무 빨리 다가왔고 그 사이 저는 사회생활 하랴 제 앞가림 하랴 결혼은커녕 연애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연애를 하기는 했지만 이상하게 오래가지 못하고 결혼까지 생각해볼 만한 여자를 찾을 수가 없었죠. 아무래도 신중하려다 보니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마음 한켠으로는 결혼 못해도 무슨 상관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주위만 둘러보더라도 결혼한다고 다 행복해 보이는 건 아니었던지라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있나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저희 어머니 생각은 다르셨던 모양입니다. 아들이 어디 모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결혼을 하지 못하는 건지 늘 궁금하고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어머니 걱정에 등 떠밀려 선도 봐보고 결혼정보회사까지 나가봤지만 어디에서도 제 인연이라 할 만한 사람은 찾지를 못했네요. 분명 제가 좋다고 잘해보고 싶어하는 여자들도 많았는데 저는 이상하게 끌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그녀들이 문제 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저희 어머니의 걱정이었죠. 제가 평생 홀어머니와 살아왔다고 얘기를 하면 제게 호감을 보이던 여자들도 난감해들 하더군요. 사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주변에 워낙 이상한 얘기들도 많고 괜히 홀 시어머니 모시려다가 고생할까 꺼려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저희 어머니는 그러신 분이 아니시지만 그런 걱정이 먼저 드는 것도 당연한 일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여자가 절반인데 그런 제 사정 이해해주는 사람 하나 없을까 싶어 너무 마음 놓고 기다렸던 모양이에요. 결국 30이 훌쩍 넘도록 저는 여전히 혼자였고 어머니는 그런 저를 안타까워 하셨죠. 하지만 그때 저는 팔자 좋게 그런 가벼운 고민들을 할 때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제게 더없이 커다란 고민이 닥쳐오게 되었으니까요. 그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손주 보실 나이가 되셨으니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게 별일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치매라는 것은 7, 80대 노인들에게 오는 중병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겨우 60이신 저희 어머니에게 설마 치매가 찾아올 줄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들이었어요. 그러다 더 이상 가벼운 일만이 아니게 되었죠. 엄마,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모임 즐거우셨어요? 응? 그러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아니 분명 일찍 길을 나섰는데 집에 거진 다 와서는 갑자기 길이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지? 나도 모르게 동네를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다. 주변이 다 비슷해서 길을 못 찾겠더라고. 엄마, 괜찮은 거 맞아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설마는 무슨 설마. 너 네 엄마가 치매일까봐 그래?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엄마 아직 팔팔해. 구구단도 외우는데 무슨. 그냥 저녁에 술을 몇 잔 했더니 내가 좀 취했었나 봐.
별일 아닐 거야. 몇십 년을 같은 동네에서 지내셨는데 갑자기 집에 돌아오시는 길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걱정하는 제게 어머니는 절대로 치매는 아닐 거라며 대수롭지 않아 하셨지만 결국 제가 어머니를 억지로 병원으로 모셔갔고 어머니는 그곳에서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초기라 했지만 치매라는 그 얘기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치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요? 부모 자식 얼굴도 다 잊게 한다는 그 몹쓸 병이 왜 우리 어머니에게 찾아온 건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붙잡고 별의별 짓을 다 해보기도 했죠.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지 초기에는 그리 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잊어버리는 일도 없으셨고 요리나 청소도 그대로 하시고 일상생활도 별 문제가 없으셨죠. 하지만 초기 단계라고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몇 달이 괜찮다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고 가만히 TV를 잘 보고 계시다가 순식간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셨죠. 저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심장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신 어머니가 제게 미안해 하실 때면 저는 몰래 화장실에 숨어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왜 하필 고생만 하신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 병이 찾아온 건지 저는 이해도 되지 않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저는 어머니 대신 해야 할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가 정성껏 관리하시던 건물을 제가 도맡아 관리하게 되었고 세입자들과 소통도 제가 어머니 대신 하게 되었죠. 제가 관리를 해보니 어머니 혼자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하셨던 건지 또 한번 어머니가 존경스러워졌습니다. 물론 어머니 상태가 좋으실 때면 저와 함께 같이 청소도 하시고 세입자들과 얘기를 나누기도 하셨지만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의사도 저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어머니가 버티시기를 바라며 저는 어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다 그녀를 알게 되었네요. 지윤 씨는 어머니 건물 지하에서 공방을 운영하던 세입자였습니다. 같은 건물에 제가 살고 있었지만 그동안은 저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네요. 그러다 어머니 대신 관리를 시작하고서야 비로소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그러고 보니 이전에 어머니가 세입자 아가씨가 혼자 열심히 사는 것 같다며 얘기를 몇 번 하셨던 것 같았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혹시 또 며느리감으로 관심을 가지시는가 싶어서 별로 귀담아 듣지를 않았죠. 그런데 제가 막상 직접 알고 지내니 어머니 말씀처럼 정말 괜찮은 여자 같아 보였습니다. 지윤 씨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며 참 열심히 사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야근을 하고 돌아오는 날에도 반지하 가게에 불은 켜져 있었으니 그 시간까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었던 거겠죠. 물론 열심히 한다고 다 노력이 보상받는 것은 아니듯이 지윤 씨도 노력에 비해서는 결과가 그리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비슷한 업종들이 주변에 여럿 생긴 탓에 그 영향도 있었고 아무래도 장사라는 자체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지윤 씨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작은 책으로 매번 지하까지 무거운 짐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며 저도 몇 번 도와주게 되었고 그러다 점점 사적인 대화도 나누게 되었네요. 서로 비슷한 나이에 둘 다 미혼이다 보니 웃기게도 할 얘기가 꽤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가게 오픈하세요? 네, 오늘은 일이 있어서 좀 일찍 나왔어요. 어디 결혼식이라도 가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오늘 후배 결혼식이 있어서요. 그럼 가게 일찍 닫고 가셔야겠네요. 바쁘신데 시간 내시려면 힘드시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일 핑계라도 대고 가기 싫은데 요즘 장사 안 되는 것도 다들 알고 덕분에 바쁘다는 핑계 대기도 참 힘드네요. 왜 가기 싫으세요? 그냥 가서 결혼식 밥이나 먹고 오시지. 좀 그렇잖아요. 친구도 아니고 후배 결혼식인데다가
사실 주변 지인들 중에 결혼 안 한 사람이 제가 마지막이라서요. 거기 가면 분명 제 결혼 얘기 나올 텐데 다들 제가 연애도 안 하는 거 뻔히 알 텐데 거짓말도 못 하겠고 그런 얘기도 한두 번이지 번번이 그런 화두에 오르는 게 달갑지가 않네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남들 결혼하는 게 스트레스가 되네요. 그 마음 저도 알죠. 정작 나는 괜찮은데 왜 이렇게 주변에서들 난린지. 연애도 못하냐면서 사람을 무슨 하자 있는 것처럼 취급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연애하고 결혼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정작 자기들은 결혼해서 뭐 얼마나 행복하게 산다고요. 그거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역시 지훈 씨랑 저는 통하는 게 맞네요. 저 그럼 혹시 괜찮으시면 오늘 제가 동행해 드릴까요? 예? 동행이요? 저랑 결혼식을요? 불편하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도 비슷한 동지로서 불편한 자리 좀 덜 불편하게 도와드릴까 싶어서요. 마침 주말